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주방 식품 강좌 제3과를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 강좌는 내가 누군가 소개하는 걸로 했고, 결론은 뭐냐 하면 늙은 교수 은퇴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강좌 2는 내가 가진 거와 아는 거를 좀 널리 서로 쉐어를 해서 나가 겪었던 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안 겪는 다고 하면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론으로 이제 식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식이란 무엇이고 왜 알고 먹어야 하나 얘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경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영양식품학을 공부하는 동안 가장 주의 깊게 인상을 받은 것은 내 몸이 먹는 대로 닮아가더라. 좋게 닮아가면 참 좋은데 나쁘게 닮아가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암으로 체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알고 먹으면 좋게 바꿔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실험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소위 말해서 실험 동물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또 큰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저는 알을 낳는 닭을 제 모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알을 낳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딱 21일 만에 탄생을 해요, 새 생명이. 그러면 21일 동안에 있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일이 전부 일어납니다. 그걸 눈에 보고 만지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살아서 병아리가 깨지면 4개월 있으면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알 낳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퓨버티에 대한 영양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한 1개월 지나면은 알을 낳기 시작해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동물의 몸, 사람의 몸 전부 먹는 대로 닮아가더라. 여기 확신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쁜 영향을 가지고 몸이 망가졌으면 이거 고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다시피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대로 닮아가는 몸. 음식 알고 먹으면 몸을 바꿀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바주 교실. 그렇게 여러분하고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나누면 여러분도 나 같은 체험을 안 하고도 몸을 바꾸어서 건강과 장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그랬죠. 좀 전부 알려주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여기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두 사람에게 나누매 실컷 먹고 5,000명이나 나무를 먹었다 그래요. 그러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심정상 너는 이 세상에 나와서 여태 한 번도 굶지 않고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럼 살아남은 이후에 남은 게 뭐야? 12바구니 하면 넣어봐.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2바구니에 남은 것들을 전부 하나도 빼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편에 섰기 때문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요새 또 유튜브 시대에 와가지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나눌까? 전부 이제 대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그래서 신박사의 몸바주 TV 주방 영양학 교실은 이렇게 시작을 하자. 어떻게? 대학 연구 실험에서 하던 거를 가정 주방으로 끌고 내리자. 또 대학 강의실에서 연구하고 하던 것을 가족들의 식단을 책임진 주부님들과 하고 나누자. 그러면 이 효과가 금방 식사를 마련하는 주부님들의 손길에 온 가족이 혜택을 보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영양학이라는 지식을 좀 낮춰가지고 주방 영양학 주부님들의 지혜 속에 집어넣는 그런 소박한 대화를 가지고 나누자. 또 대학 논문이나 연구를 하다 보다가 어떻게 좀 경계를 넓혀서 많은 독자를 가질까 하고 생각하다가 신문에 컬럼을 쓰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이제 대면으로 소통하게 된 이런 축복이 왔습니다. 이 젊은 대학생과 여기 있는 주부님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내가 가진 걸 사람이 먹는 게 뭔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책이나 교재를 살펴보기보다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성경의 영양학 교재가 어떻게 됐나. 창세기 1장에 들어가 보면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축복하는데 생육하고, 생육입니다. 애를 낳고 또 기르고 가야 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영을 해요. 먹여 살려야 됩니다. 또 충만하게 해서 충만하게 살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잘 매니지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연구를 하시고 얘들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성육하고 그리고 삶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하시고 부탁한 것이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다른 거 하라고 안 계세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지식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씨 맺는 그 원리를, 그거가 뭐가 들어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식품 영양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내려와 가지고 주방에서 얘기하든가 대학 교실에서 얘기하는가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단지 쓰는 언어가 다를 뿐이고 유튜브에서 하는 거와 강의실로 하는 거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주었으면 그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거저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다가 농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아주 농사 짓기에 어렵도록 그런 잡초가 자라고 어려운 그런 농토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네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내가 준 그 음식을 너희들이 생산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하시고 매일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거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저 들어오지 않아요. 쌀 한 풀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우주가 실려 있습니다. 땀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이에요.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구불곡자와 별진자를 합쳐서 농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식자는요, 음식이라는 식자는 사람에게 좋은 것, 그걸 합성해서 갈자가 나왔다는 걸 어느 학자가 파자를 했습니다. 참
동감이 가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농자는 구불 고개에다가 비올진. 다시 이걸 분석을 하면은 쉽지 않아요. 엉겅퀴가 있고 잡초를 파내고 땅을 파고 비눈을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도 다 아셨어요. 어떻게 얻어먹느냐.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별이 보일 때까지 허리를 못 피는 것이 농업입니다. 이걸 제가 6.25 때 14살인데 피랑 가서 3년 반 동안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확실합니다. 우리 먹는 음식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먹어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 논을 하나 모를 심잖아요. 그걸 또 매야 됩니다. 아이벌, 2벌을 매고 3벌을 매고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오면은 그 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그 시에 사람이 건강하게 생육하고 장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음식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한테 뭐를 준다 하면 거저 헛걸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음식 하루도 굶고 못 살아요. 이 음식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육할 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음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들어가 보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때 벌써 알을 낳고 라멕은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면서 계속 생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려면 그가 건강해야죠. 그리고 그는 969세를 향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뭘 먹고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무드셀라 시대도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예. 허리를 굽혀 일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별이 나올 때까지 허리를 못 펴고 바다들이 농사진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렇게 먹고 969세를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의 음식이 장수하는데, 생육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가 박사학위를 과학적으로 하고 실험으로 하고 한 사람이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이것이 진짜 영양학 교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요, 이제 들어가서 그 맺어진 씨앗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신묘망측합니다. 보리쌀 하나에도, 밀 한 톨에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여기 간단한 그림을 지금 보는데, 홀 그레인, 이거 밀알입니다. 밀알을 갖다가 이렇게 섹션을 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선 씨가 사람에게 먹이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전파를 하기 위해서 생육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씨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종족을, 자기 후손을 길러내 가지고 전파를 하고 번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물질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는 식품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세 등분을 해보면은 이 씨앗이 자기를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는 벌러지도 있고, 거기는 동물이 있고, 거기는 세균도 있고, 거기는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방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에 그게 브랜이라고 하는데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엔도플라스미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먹을 양식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이 씨가 어디 날아가서 싹을 트고 먹고 사서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이 생명의 신비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신묘망측하다,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거기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점입니다. 이것을 껍질,
배젓, 배종. 이것이 우리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입니다. 거기에는 6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양소가 6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탄수화물. 우리가 말하는 녹말입니다. 국수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이런 그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열량이 이제 그 생명이 나올 때 줄 수 있는 열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이제 에너지가 제일 많은데 그 탄수화물이 4칼로리라고 하면 이거는 9칼로리가 있습니다. 1g당. 그러니까 배가 넘는 그런 칼로리 인텐스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뼈를 만들고 하는 그 무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 영양소가 있는데 거기에 바이타민 같은 게 이걸 전부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파이토케미컬. 파이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이토는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모든 케미컬, 화학 물질들을 모아서 파이토케미컬이라. 이것이 우리 식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입니다. 이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거시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물이나 이제 바이타민이나 거기에는 아주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7,00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아이덴티파이, 그걸 입증한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한 4,000문 정도 돼요. 이것이 식품이에요. 그래서 식품 분석학, 식품 형태학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그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그냥 먹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해서 옛날에 우리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찍어서 보리쌀을 뽑아서 밥을 해 먹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 남는 것이 밀가루가 나고 거기 남는 것이 겨가 나와요. 겨. 거기 이제 밀가루는 이제 국수나 수제비나 뭐 이런 거 해 먹죠. 거기 남는 그 겨는 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아주 그걸 또 우리는 그때 구황식품이라고 그래서 그거 또 반죽을 하고 콩도 집어넣고 맛있게 쪄가지고 개떡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개떡. 아마 들어보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보리개떡. 여기다가 강낭콩이나 집어넣고 하면 그것이 간식걸 우리 자랄 땐 그게 간식의 전부예요. 근데 그걸 영양학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었을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동물한테 가는데 이 안에 전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었어요. 몰랐을 때. 알고 먹으면 이거를 버리지 않겠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 수다하게 보조식품으로 값비싼 돈을 사고 먹습니다. 알고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지식이 늘어나서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가 더 알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쌀 한 톨에 다 들어있어요. 생물이 배종, 그러니까 생육하고 종족 번영에 필요한 식량을 배젖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호막을 불엔이라고 합니다. 겨죠. 그 겨에도 겹겹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겹겹 사이에 수많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 또 세균, 곰팡이 모든 걸 저항해낼 수 있는 그런 엔티바이오틱 같은 그런 물질이 무지한에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릴 수는 없죠. 근데 곰팡이, 박테리아, 식물 바이러스 등에 저항하는 물질이 항균성이 가져 항균제가 있고 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에 필요한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거 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몇 가지 알아가지고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 곤충, 동물,
저항하는 방어 물질이 있습니다. 소가요, 닭하면은 어느 물질이고 냄새를 핍니다. 그러면 소가 못 먹어요. 도망가요. 예, 곤충이 와서 나왔다 그냥 가버려요. 자기 보호를 합니다. 이것이 약품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품들이 전부 그거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아스피린 같은 거는 그걸 그냥 석탄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서 쓰긴 하지만은 전부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약입니다. 의학도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럼 음식에 이 파이토케미칼 영양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음식은 사람에게 좋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좋은 거예요. 식물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장만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식물을 보호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보호하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약품이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우리는 건강하고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제일 인류상에 오래 산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도 딴 거 아니야. 딴 거 안 먹었어요. 뭐 그때는 뭐 딴 거 안 먹었어요. 고기 조금 먹었어요. 홍수 난 다음에니까 홍수 나기 전이니까 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먹고 우리도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류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연령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120년을 살 수 있어요. 120년 산 사람을 성경에서 누가 있나 찾아보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120년에까지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같이 타고났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바로 모세입니다. 저도 120살까지 살 수 있을란가? 어쨌든 요새 이런 말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110년 산다. 축복으로 알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엔티마이크로비얼 항생제가 우리가 식품에서 뽑아내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보릭하게 신진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섬유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데 절대 불가능한 게 섬유가 없으면요. 이 위 속에, 이 창자 속에 박테리아가 못 자라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그걸 먹고 자라거든. 이 박테리아가 많이 나와야 이것이 우리가 신진대사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들어있고. 그래서 파이버, 이 섬유질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캔서, 엠티 캔서. 그 다음에 운드 힐링. 한약에서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조고약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그 약밖에 없어요. 나도 경험합니다. 탁 갖다 붙이면요. 고름을 쫙 빠내고 힐링이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식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오럴 구강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뉴로패시, 신경을 하는데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오늘날 건강보조식품 시대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라도 안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이게 그거는 지식이 올라가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뽑아낸 걸 먹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먹어서 그 효과를 내는 것이 알고 먹읍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뽑아서 파는 것 갖다 먹으면 누가 못해. 알고 먹어서 내 몸 바꿔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펑셔널 푸드, 건강식품, 또 여기 이제 그 디자이너 에그, 뉴트라스리칼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섬유질, 지방질, 파이토케미칼, 한약재, 프로바이오틱, 보조식품, 콜라겐, 뼈 같은 거 이렇게 심줄 이런 것을 건강하는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지금 현재를 여러분 쌀 한 톨에 보리 한 톨에 숨어 있는 보고 같은 그런 영양소가 파이토케미칼이 어떻게 들어있나,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이걸 알고 먹으면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요점으로 10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먹는 음식을 닮아간다. 이렇게 우리 모였어요. 음식은 알고 먹으면 몸도 바꿀 수 있을 게야. 제 이 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몸바주 TV라고 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대면으로 소통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에서 납니다. 씨는 생육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창고예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기에 충분한 식량입니다. 식품학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석하고 영양학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가공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해서 옳은가를 또 하고 뭐 퀄리티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공부하는 데가 식품학과입니다. 제 손녀가 이번에 UBC 식품학과에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거기 교수예요. 거기 가면 제 사진도 아직도 붙어 있어요. 할아버지 있던 데 나도 가요. 너 내가 공부하는 거 뭔지 알았어? 안 돼요. 그러면 너는 나 가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먹는 거는요, 돈을 잘 못 벌어서 그렇지. 식품, 농식품, 이거는 삶의 생사가 걸어 있는 아주 에센셜, 절대 보각이라는 그런 직업입니다. 학문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을 아는 지식과 알고 먹는 지혜를 우리 주방영양학 주부님하고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Nutraceutical Functional Food, Designer Food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알고 먹어야겠네요. 이렇습니다. 이거를 끝나면서 다음 사회까지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감사합니다.